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은입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장인 오늘도 우리 시장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69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닥 지수는 오늘 2차 전지 강세 힘입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930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받도록 할 텐데요. 전화는 02-377-210-69번이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김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는 계속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평가하시나요? 뭐 조금 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네. 조금 더 행보하는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개별 장세가 계속 갈 것 같아요. 네. 계속하고 어떤 시장의 변곡점은 현재 있는 악재가 조금 어느 정도 그 내성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일단 미국의 긴축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계속 지속되는 흐름인데 5월 달에 어느 정도 해소에 대한 부분들 방향성 제시가 있겠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그런 내용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현재 러시아 쪽에 서는 이제 군사 작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약간 완화적으로 이제 조금 멈추는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게 완전히 해소되기 위해서는 합의점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과정으로 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데 다만 이제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소가 되어가는 악재가 해소되어가는 시점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하이 봉쇄죠. 이게 가장 큰 현재 시점 관점이라고 보는데 아직 증시에서 별다른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지만 이게 길어질수록 영향은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공포가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약하게 이제 반영되고 있던 부분에서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조금 일부 시간적으로 제가 봤을 때 5월 달에 이제 시장의 변곡점,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 뚜렷한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역시 대응은 뭐 대형주 이런 쪽에 움직이는 보폭이 좀 좁은 쪽보다는 역시 순환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코스닥 쪽에 대한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슈를 따라가는 흐름성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리오프닝 섹터라고 보면 뭐 리오프닝부터 해서 다양하게 뭐 거쳐가는데 최근에는 뭐 쌍용차도 테마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고 있는데요. 뭐 쌍용차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인수 그 쪽에 측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쪽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고 있는 거지 그런 형태로 자본이 시장인데 돈의 흐름이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조금 나는 거고요. 쏠리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풍부한 자본이 유입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 그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관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낙폭이 조금 커지는 구간에서 모으는 게 맞고요. 오를 때 사는 게 아닙니다. 현재 관점에서 오를 때 사면은 다시 또 눌려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서 사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코스닥 같은 이슈 있는 종목도 역시 오르는 것보다 연속성이 있는 눌림목에서 반등이 또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짧은 시세를 좀 공략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흐름에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상단할 때 상단 쪽으로 2,800포인트가 그 변곡에 큰 기점을 좀 두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르고 내리는 관점에서 올라설 수 있는 자리가 2,800포인트대를 넘어서야지만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하단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2,675포인트 정도를 지지를 받아줬을 때 역시 이 흐름으로 가는 게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이탈했을 때는 역시 하단을 조금 더 압박을 주면서 공포성을 좀 줄 거고 그 공포는 역시 제가 얘기했던 상하이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뚜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개별적으로 기업들의 상하이,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관망하는 쪽이 좋지 않나 이렇게 얘기 드리고 저는 5월달 초에서 중순쯤에 변곡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그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포지션으로 가자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조금 더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부족한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 점을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은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부터 그 전략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락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카페 24. 네, 카페24. 매수가랑 비중은요?
34,400원에 15%. 네, 34,400원에 15%. 네네. 알겠습니다. 뭐 이 종목도 계속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양인데 카페24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멘토님? 재무적인 부분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작년에 좀 강한 시세가 한번 나왔던 게 좀 단기성으로 좀 나왔던 게 조금 그러네요. 지금은 좀 낙폭과대라서 반등을 좀 기다려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매도보다는 뭐 손절을 다 하기보다는 낙폭과대로 내려왔고 지금 거래 없이 좀 잔잔하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 변동성은 거래 없이 시장성에 따라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 매도보다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멘토님. 홀딩 추가 의견 드리고 매수가 추가 언제쯤 매수는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기업이 뭐 큰 문제가 생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네. 흐름상으로 봤을 때 재무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기대감이 품어져 있는 게 조금 더 앞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현재는 네. 뭐 재료적인 이슈나 이런 모멘텀을 가져오기에는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역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때부터 반응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저는 한 6월 달 진입하는 한두 달 정도는 좀 그대로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미 많은 네. 폭으로 내려왔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잖아요. 그죠? 네. 한두 달 정도 더 기다린다고 해서 내 돈이 사라지거나 큰 변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주가 더 네. 내려갈 수 있는 부분에서 거기서 또 전략을 짜면 되는 거고 오르면 오른 대로 또 전략을 짜면 돼요. 다만 지금 시간을 좀 기다려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네. 6월 달까지는 그대로 홀딩하시고요. 만약에 그 중간에 한 26,000원 정도까지는 이제 뭐 낙폭과대로 인한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주가라는 게 한 방향으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 장간에도 확 오르지는 않지만 조금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시장에 따라서. 네. 그래서 저는 한 26,000원 부분까지 만약에 올라온다라면은 그때 저한테 한번 다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홀딩하고 멘토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머리, 어깨, 무릎. 어제 보셨군요. 네, 지금이 발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26,000원이 무릎자리거든요. 네, 그때 네. 다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김도현님께서 EM코리아 5,005원에 20% 추매해도 될런지 진단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EM코리아도 뭐 계속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추세였네요. 이거를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내용을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소 그렇죠. 쪽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전기차 충전소가 계속 이슈를 받는데 그게 우선시 좀 되는 거고 다음 정권에서도 역시 이제 수소차도 계속 이어져야지만 좀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이엔코리아는 재무적으로 너무 좋지 않아요. 현재 상황 자체가. 그래서 좀 기다릴 필요가 있고 뭐 실적으로 공작 그 중공업 쪽에 이제 공작 기계 쪽으로 관련된 부분 제조 쪽에 대한 기계 쪽 관련 업종에도 속해 있지만 실적으로 가장 큰 모멘텀을 가지는 건 수소차 테마로 엮여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면 되고 최근에도 수소 쪽 관련된 이 산업적으로 얘기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으니까요. 차기 정권에서 수소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지금 안철수 의원이 현대차 쪽에 방문하는데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에서 UAM이나 도심 항공이나 이런 쪽 관련된 부분은 수소가 또 같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같이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역시 반등의 여지가 좀 나오고 나고 시간적인 부분이겠죠.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되고 오히려 좋은 쪽으로 다음 정권에 이어지고 난 뒤에 대응을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는 추가 매수가 아니라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한 4,400원까지 기다려보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김선주님께서 한국유니온제약 16,130원에 5% 마이너스가 심해서 추가 매수해서 나오고 싶은데 어디쯤에서 해야 하는지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상담 주시는 분들의 이 종목의 차트는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차트네요. 이건 어떻게 볼까요? 그러네요. 뭐 일단은 바이오 쪽 관련된 모멘텀인데 네. 한국유니온제약도 제가 과거에 이게 시세가 많이 나올 때 봤었는데 굉장히 예. 지저분해요. 그게 뭐 좀 지났지만 한 네네. 2년 정도 됐는데 시세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좀 변동성이 단기간에 확 올랐다가 또 조정 주는 게 굉장히 깊이 주기도 하고 이런 흐름인데 이거는 조금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좀 시세적으로 좀 많이 죽었고 재무적인 부분도 당연히 따라오는 부분이 있고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은 바이오 전반적인 섹터가 같이 힘을 줬을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 들어서 여기 올해 중반쯤에 좀 시세를 줬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 없는 상승은 없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이유를 가지고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저는 지금 관점에서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앞에 올라왔던 흐름을 다시 올라오는 이유가 없겠죠. 그죠? 다시 올라온 데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올라온다라면 그 이유를 가지고 올라오는 거니까 그때부터 변화가 생긴다. 추세에 대한 변화겠죠. 방향성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한 1,800원 정도 위쪽으로 가격이 올랐을 때 뭐 급등이 나오든 천천히 올라오든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어떤 기업 내용을 좀 확인한다거나 그리고 비중을 조금 늘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비중이 적다라고 해도 현재 흐름상에서 무작정 늘리는 건 좋지 않아요. 그 단가도 워낙 높기 때문에. 저는 1,700원 올라오고 난 뒤에 늘려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 가격 오면은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이센조님께서 MC넥스 45,470원에 10% 앞으로 전망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MC넥스 지금 뭐 요즘 조금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우리 센조님은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들고 있으면은 오를 것 같고요. 뭐 45,000원대 정도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제 뭐 카메라 그 IT 부품에 대해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 대한 영향성은 조금 시세 작용에 대해서는 조금 배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자동차 쪽에 대한 카메라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이 카메라 모듈 기업이나 카메라 쪽 관련된 기업들에 조금 봐야 된다. 뭐 MC넥스, 파트론 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자동차 쪽으로 좀 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뭐 우리가 자율주행에도 카메라, 그 라이다 센서 얘기가 많았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출시가 되고 먼저 앞에 다가올 건 카메라 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카메라 쪽은 저는 전망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공급에 대한 차질, 완성차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카메라도 역시 아무리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어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제가 5월에 변곡에 좋은 흐름으로 간다라면은 역시 하반기 때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가격 낙폭가 아래 떨어져 봐야 최근에 작년에 있었던 낙폭 그 밑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떨어질 때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5만 원대 정도로 단기라기보다는 좀 그 흐름에서 이어가는 올해 쪽으로 봤었을 때 5만 원대 정도를 목표로 좀 두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전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카카오요. 네, 카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16만 원에 40%. 16만 원에 40%. 예. 예, 알겠습니다. 16만 원이면 진짜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건데 어떻게 해볼까요, 멘토님? 최꼭대기 네, 정말 꼭대기인데 맞아요. 이거. 비중이 또 40%예요. 힘드시죠? 이거는 뭐 저라도 힘들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맞잖아요, 그죠? 비중이 40%인데 여기서 뭐 더 늘렸는데도 마이너스일 거고. 그러니까 늘리기도 어려워요. 늘리지 마시고 기다려주는 게 맞아요. 이거는 그 투자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40이 다가 아니고 60이 있다라면은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을 거 막 그러니까 계속 이게 더 신경 쓰이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카카오를 뭐 실적 카카오 다음 정권에 대해서는 또 기대를 또 가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 내부적인 문제가 가장 컸던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뭐 자기들 돈 벌어 먹으려고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속상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실망 매물이 나온 거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저는 손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팔고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뭐 비중을 축소하면서 가면 되는데 오를 때 비중 축소해서 다른 데 투자하면 되는데 그런 능력이 솔직히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손실 보고 내가 다른 데 벌지 못하는데 손실 확정 짓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적인 투자를 두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떨어지는 폭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카카오가 또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지면서 압박을 주고 있지만 저기 밑에까지 내려갈 여지는 아니거든요. 내려가더라도 올라올 거예요. 정말 많이 빠진다면 그때는 단가 조절을 해도 되죠. 왜 현재까지 다시 올 거니까. 근데 지금은 뭔가 시장성에서 카카오가 올라서기에는 뭔가 시장에 대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나 이슈, 여기다 투자해야 되겠다는 관심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꾹 참고 조금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좀 홀딩 의견 드리고요. 답답할 때마다 전화하세요. 제가 그때마다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고민하지 말고 오르락 내리는데 뭐 신경 쓰지 말고 조금 유지하고 시간적인 부분을 두시고요. 내가 다른 투자를 하고 있다라면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세요. 기업은 괜찮으니까 뭐 사라지거나 큰 나한테 압박을 좀 내 자산을 훼손시키거나 그런 부분 아니에요. 과정일 뿐이니까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연락 주세요. 예.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허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JW 홀딩스요. 네, JW 홀딩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6,200원에 40%예요. 네, 6,200원에 40%. 예, 좀 많으면. 그러네요. 보유하신 지도 오래되셨고. 예, 오래됐어요. 네, 뭐 오늘 상담은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 네. 많아요. JW 홀딩스는 어떻게 해볼까요? 오늘 뭐 특집인가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다 위로가 좀 많이 필요한 네, 상담인 것 맞아요. 같은데 저는 이거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네, 들고 기다리세요. 뭐 어떻게 기다리시면 올라올 것 같고 비중이 문제인 것 같아요. 더 사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도 비중이 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것만 보고 살아야 돼요. 투자라는 거는 분산 투자가 항상 있어야 되고 시장에 따라서 내가 분산하고 뭐 다른 데 막혀 있다 그러면 다른 데 조금씩이라도 벌면서 그 시간을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한 종목에 네. 올인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늘리려면 올인해야 되거든요. 그죠? 맞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늘리지 않고 다른 데서 늘려놓고 기다리는 것보다 다른 데서 사서 수익을 내는 빠른 순환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비중을 늘리지 않고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지금 현재 매수가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올 것 같아요. 한 6,000원대까지 올 수 있으니까요. 저는 요번에요? 이번에가 아니죠. 이번에라는 게 뭐 이번에 뭐 지금 코로나 치료제 이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이슈를 기다리려고 하면은 그 이슈가 되면은 조마조마해져요. 그러지 말고요. JW 홀딩스, 제약, 뭐 신약 얘기 나오는데 기업 자체적으로 내용이나 가고 있는 길은 괜찮아요. 그럼 시간만 투자하면은 주가가 이슈를 만들고 올라. 바이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JW 그룹은 제가 봤을 때 큰 악재적인 흐름, 뭐 개별적으로 잠깐 나올 수는 있지만 또 반등 효과가 있으니까요.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뭐 신약이 급등 나오니까 얘는 왜 안 올라? 뭐 이런 신경 쓰지 마시고 알아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거 신경 쓰다 보면 예민해지거든요. 알아 조금씩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한 6,000원대, 한 5,500원 위로 올라오면은 그때 한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홀딩 의견 드릴게요. 5,500원. 네, 네. 네, 거기까지는 충분히 올 것 같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허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반갑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14,000원에 10%입니다. 네, 14,000원에 10%. 네. 네, 뭐 이것도 갑갑합니다, 멘토님. 근데 이거는 뭐 코로나 전부터도 실적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네요. 네, 코로나 제가 이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위탁 생산, 네. 화장품 위탁 생산 많이 중국이 이제 내수 맞아요. 쪽으로 해서 중국 자체 브랜드가 많이 활성화되니까 맞아요. 우리나라 중소형 화장품들은 힘들어질 거다 네.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관점에서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역시 테마니까 기대감은 있을 네.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여지는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등에 나올 여지는 한 번 더 있는데 네네. 이 문제가 이제 매수가네요. 14,000원. 높아요. 네. 그죠? 더 네. 살려고 하니까 더 사기에도 좀 부담스러워요. 예. 네,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 손실이 좀 있더라도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낙폭을 크게 겪었다가 회복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고 역시 이게 이제 투자의 방향이거든요. 내가 10% 더 살 현금 비중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 종목에다가 얹어서 가격을 낮춰서 효율을 보는 뭐 실제로 매수가에 팔려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걸 두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올라온 데서 내 손실보고 줄이고 이 돈을 새롭게 투자해서 여기서 이익을 바로 내서 그 부분을 합치는 거나 동일한 대응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라고 봤을 때 저는 여기에서는 기다려서 올라오고 손실폭을 좀 줄여서 파는 거고 그리고 신규 자본이 있는 거는 지금 가격이 낮아지면은 한 종목을 뭐 대형주를 사든 중소형주 조금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을 조금 모으는데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요거 비중 안 늘리고요. 가격을 드릴 테니까 12,000원이에요. 12,000원. 아시겠죠? 그 정도 와도 많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밑에서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한국 화장품이 전통적으로 이 테마가 이슈 오는데 리오프닝 아직 안 끝났어요. 마스크 벗을 때까지 재료가 살아 있거든요. 그 기간에 빨리 오면 효과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테마기 때문에 실적 상관없어요. 그냥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12,000원짜리에서 과감히 매도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매수가까지 안 오겠습니까? 그건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 가격에 대해서 제가 돈이 많아서 다 사서 14,000원까지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 올리기도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사도 파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그냥 12,000원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팔려고 할 것 같아요. 네. 14,000원, 12,000원 부근에서 많이 팔려고 할 것 같아서 그런 자리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가격 안 오면은 다시 떨어지면 또 괴로운 고통을 또 긴 시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인정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리는 거예요. 저는 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습니까?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 그래도 그 멘토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그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걸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제목들이 너무 많아갖고 다 리뷰를 받아야 돼갖고. 알겠습니다. 어제도 기다렸다가 잘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대경 하이테크요. 네, 세경 하이테크 매수가랑 33,300원에 예. 15%요. 네, 23,300원에 33,300원에 15%. 예, 알겠습니다. 뭐 이것도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세경 하이테크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시간적인 부분이겠죠. 네. 뭐 재무도 괜찮아지고 맞아요. 있고 실적으로 삼성하고의 관계 네. 삼성에서 이제 휴대폰 출시 때마다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필름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매수 단가가 조금 높아서 오랫동안 조금 답답하신 거지, 그죠? 네. 사자마자 얼마 안 돼서 쭉 떨어지고 나는데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죠? 1년 넘게. 예, 이제 그 정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지금 장세가 올해 초에 안 좋아서 좀 내려갔던 부분이지, 뭐 이렇게 흐름 자체가 원래 급등이 안 나오는 건데 작년에 한번 급등이 나왔던 흐름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회복해 나갈 거예요. 한 번에 올라가기보다는 천천히 올라갈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올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올 2분, 지금 현재 2분기니까 한 5, 6월 달까지, 5월 달 넘어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조금씩 모아가는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는 조금 기다리시고요. 가격은 저는 실적으로 한 3만 원대까지는 추후에 분명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싸움을 하되 비중을 급격하게 늘려서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모아가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한 5% 정도 더 사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말고요. 5월 달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얼마쯤에 산다는 거는 지금 가격대에서 큰 변화 없을 거예요. 그때까지 가는 동안에 제가 봤을 때 큰 변화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이 23,000원에서 21,000원대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보이시죠? 화면 보고 계세요? 네. 네, 여기 제가 검정색 선에서 이렇게 노랗게 표시했는 요 가격대에서 큰 변화 없을 거예요. 혹시나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시장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는데 금방 또 회복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보다 시간이에요. 시간 기다렸다가 어차피 이 가격대에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5월 달에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네. 어린이날 알겠습니다. 지나고 전화 주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튜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빨갱이 멘토님 님께서 크리스탈 지노믹스 12,700원에 35%, 손실이 너무 커서 손절도 못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될지 도와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은 진짜 뭐 거의 응급실 상담이네요, 멘토님. 네. 크리스탈 지노믹스 이것도 지금 뭐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이오잖아요. 네. 저는 뭐 또 반복합니다. 실적 없는 바이오는 매일 반복, 네. 사면 안 돼요. 맞아요. 사면 안 되고 단기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런 바이오들은 분명히 단기 대응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계속 끌고 가면 분명히 아픔이 오거든요. 그래서 실적 없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그 기대감은 그 기간 안에 끝내버려야 됩니다.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돼요. 나중에 이게 진짜 3상 통과하고 정말 대박이 터지겠구나 꿈 같은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요. 꼭 그 단기 과정에서 대응을 했었으면 이게 끝났다 싶으면 매도해버려야 돼요. 그게 수익이든 손실이든. 그래 다음이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가 12,700원 정말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일단은 회복에 대한 부분도 실적으로 딱히 느껴지지 않아요. 과감한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 위에서 떨어진 낙폭보다 밑에서 올라가는 상승폭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바이오는 뭐 100%, 200% 그냥 순식간에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연 지금 이 흐름에 그게 나올까요? 저는 오히려 점점점 안 좋아진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기술적으로 올라오면은 한 7,900원대 정도가 또 저항대로 보여질 것 같으니까요. 거기서 반드시 비중을 줄이시고 과감한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7,900원짜리 좀 대응해주자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김 실장님께서 SM 85,000원에 20% 보유 중인데 앞으로 전망과 매도 가격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좀 높은 가격에서 최근에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SM은 어떻게 해볼까요, 멘토님? 이거는 매각 이슈 말고 전망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SM에 대해서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부분들은 뭐 실적으로 컨텐츠라든지 뭐 미디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콘서트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시설 많이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보다도 현재 매각에 대한 이슈가 워낙 반영이 많이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시끄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구간이 돌파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 고가가 나왔던 부분이 돌파가 아니라 차익 실현을 위한 고점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위로 다시는 올라가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실적이 좋고 뭐한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콘서트가 열리에 대한 기대감 앞에 다 반영됐잖아요. 작년부터 해서 엔터주도 계속 좋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주는 게 아니라 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직전에 고점에 산 것 같아요. 직전에 최근에 샀는데 지금 앞으로의 전망을 말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가로 떨어지거나 했는데 밑에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지 그 전망을 봐야 되는데 꼭대기로 올라가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은 반대로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 과감히 매도하시고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 해서요. 뭐 반등 줘서 파는 것도 중요한데 아래쪽으로 한 74,000원대 이탈하면은 그냥 매도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하이트 진로예요. 네, 하이트 진로 매수가랑 비중은요? 34,000원이고요. 17%예요. 34,000원에 17%. 알겠습니다. 지금 수익권이 있네요, 시청자님. 네네. 네, 이제 좀 가져가야 될지 팔아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하이트 진로는 조금 더 볼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만족을 할까요? 저는 더 갈 수는 있겠죠. 네. 뭐 월드컵도 있겠다. 여름 오죠. 치맥되죠. 뭐 코로나 풀려서 맞아요. 시간 바뀌죠. 다 좋은 내용이에요.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돼서 오를 수는 있는데 차익 실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왜 지금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나 리오프닝이 빠지는 흐름이나 이런 게 나오냐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듣고 계시죠? 네, 네. 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주식이라는 건 나도 사지만 다른 사람도 사고 나도 팔지만 다른 사람도 팔잖아요. 그죠? 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이란 부분들이 주가가 오르면 이 자리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살려는 사람도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서 항상 저는 주가가 오르고 내가 이익일 때는 뭐 더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익이 났다라고 했을 때 챙겨가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분할 매도라든지 아시겠죠? 그리고 네. 떨어지면 또 다시 사도 되잖아요. 그죠? 네. 네. 내가 좋다고 생각, 앞으로 더 갈 거라고 생각하면 이익을 내고 다시 사도 되는 거예요. 저는 네.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저는 이익을 내고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익을 내고요. 34,000원 그래 멀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내가 지금 수익이 좀 나다가 빠져버렸어요. 그죠? 지금 내가 한 10% 이상의 수익이 나다가 빠져서 5% 절반밖에 안 나. 그쵸? 네. 근데 그 이익을 챙기고 그 절반밖에 이익이 안 나는 게 한 6 밑으로 떨어지면 5% 정도만 더 떨어지면 내 매수가예요. 그죠?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팔고요. 비중이 17%잖아요. 그죠? 네. 3% 그 비중을 한 3%씩 나눠서 또 사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 사면은 내가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다 평단가는 다시 34,000원 맞추고 지금 5% 이익은 챙기고 다시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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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이익을 챙기고요. 17%를 나눠서 다시 모아보세요. 그래서 내 평단가가 34,000원에 맞추면 안 맞춰진다는 건 주가가 안 떨어지니까 올라가는 거고. 맞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수익 실현하고 다시 조금 모아서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그럼 17%를 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다 팔고 다시 사는 거죠. 조금씩. 이해되세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이도수 지역이요. 네, 위더스 제약 매수가랑 비중은요? 15,000원
550원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1,550원의 비중은요? 한 10% 돼요. 아, 알겠습니다. 1,550원이면 뭐 지금 구간이랑 큰 차이가 안 나요, 멘토님. 네. 위더스 제약은 진짜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이젠 좀 바닥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제약바이오 이슈가 되면 한 번 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재료 이슈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기다렸다 갑자기 막 훅 올라오면 그냥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뭐 이거 뭐 근데요. 분석하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네, 좀 잘못 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샀는데 네. 이거 남의 화학으로 바꿀까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로 바꿔요? 남의 화학. 남의 화학으로 바꾸는 게 바꾼다라는 의미가 이거 팔고 남의 화학 가는데 그것도 손실 보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가 남의 화학이 좋대요? 네네. 예, 그리고 지금 방송에서. 계속 그 사람이 이거 좋다 했다가 다음에 저거 좋다 하니까 이거는 전에 얘기했던 건데 지금 이 사람이 남의 화학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또 절로 옮겨가야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남의 화학 샀더니 그 사람 또 딴 거 얘기해요. 그럼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계속 이러다가 어떻게 뒷공무니만 따라가면서 나는 계속 손실만 생기겠죠. 그래서 대표님한테 네. 여쭤보려고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네. 본인의 어떤 관점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계속 꽁무니 따라다니면 그 사람이 이익을 내고 내가 받아주는 것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이거 기다렸다가 올라오면은 수익 실현하세요. 이해됐죠? 네, 11,500원. 11,500원. 그러니까 시간 생각하지 말고 11,500원 올라오면 딱 걸어두세요, 그냥. 아시겠죠? 네, 거기서 그냥 그럼 파세요. 언제부터 걸어놓을까요? 11,500원. 매일 근데 아침에 매도 네. 11,500원에 매도 주문을 해놓으면은 오르면 네. 팔려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렇게 네.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사람 얘기하는 아니요. 거 듣고 자꾸 막 그 사야 될 것 같다. 뭐 그 사람이 샀는데 올라갔다 해서 따라다니지 마세요. 아시겠죠? 월요일 날 해놓을까요? 네, 월요일도 어디? 하고요. 매일 하세요. 매일. 팔릴 네, 때까지.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멘토님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니겠죠? 아니에요.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 KCC 글라스 네. 59,644원에 11%요. 네, 59,644원에 12%.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아주 약수익권에 있습니다. KCC 글라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깜짝 놀라서 종목 이름 못 들었어요. KCC 글라스입니다. 팬이 많네요. 네. 일단 KCC 글라스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저는 좀 더 홀딩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수익 중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약수익인데 저는 뭐 크게 KCC 글라스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재무적으로도 탄탄하고요. 큰 무리가 없어 보여서 일단은 저는 조금 더 유지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약간 눌림성이 또 매수가를 또 건드릴 것 같네. 그렇죠? 한번 더 조금 더 떨어졌다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돌아갈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틈 팔고요. 네. 반틈 팔고 내 매수가보다 떨어지면 거기서 다시 조금씩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게 이게 꺾이면은 얘는 쭉 떨어지는 경우보다는 조금씩 떨어졌다 또 회복하고 왔다 갔다 조금 옆에서 횡보할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네. 네, 옆으로 이렇게 횡보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하니까 지금 자리는 비중을 조금 최근에 올랐을 때 못 팔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 뭐냐면 제가 뭐 박스권이다라는 의미는 횡보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거래가 터져야 이렇게 쭉 올라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거래 없이 위쪽 상단하고 이렇게 똑같이 가면은 이 자리가 쉽게 올라서질 못해요. 저항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또 내려가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지금 딱 그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 다시 또 내려갔다 오르락내리락하는 흐름이 그냥 옆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내가 이익이 났다 안 났다 하는 약수익이 났다가 안 났다 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위에서 여기서 조금 팔아줬으면 좋았는데 못 팔았으니까 지금 또 났던 수익을 못 팔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틈 팔고 또 다시 내려오면 채우고 기다려도 되잖아요. 그죠? 네. 다시 사면 되니까 저는 일단 반틈만 팔고 홀딩 의견 드리고 일단은 뭐 57,000원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시장이 안 좋아 좀 내려왔으니까요. 나머지 최종 목표가는 한 7만 원 정도 잡으시고 그 아래에서 조금씩 모았다가 팔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LS요. 예, LS 매수가랑 비중은요? 53,400원에 40%요. 네, 53,400원에 40%. 네. 예, 알겠습니다. LS도 좀 방향을 틀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더 걸리겠지만 예. 저는 괜찮죠. 예, 워낙 뭐 코로나 2020년이죠. 한 2년 이제 네. 2년 다 돼가네요. 아직 2년 안 된 것 같은데 네. 그때 한번 큰 시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라면 근데 이제 다만 문제가 비중이 좀 크네요. 비중이 한 40% 돼요, 그죠? 예, 단가 네. 낮춰놔서 그래요. 예, 위에서부터 낮추신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거 반등 한번 주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비중 줄이세요. 한 20%만 절반 정도 줄여버리시고 왜냐하면 단기간에 확 꺾고 올라갈 것 같지가 않아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최근에 내려온 흐름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내가 네.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와 주면은 거기서 조금 비중을 줄여놓으면 거기서 바로 올라가면 20% 원래 내가 처음 가졌던 비중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네. 더 채운 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매수가에서 일단 절반 매도하고요. 조금씩 네.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오고 난 이후에 다시 내려올 경우에 그때 조금씩 모아가세요. 그러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과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가장 지금 먼저 리스크들이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 거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인프라예요. 인프라에서 결국 우리가 전선이나 케이블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많이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실적으로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뭐 풍력이나 다 끌어오려면은 케이블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 네. 저는 장기적인 흐름이 괜찮다라고 생각되니까 일단 다만 일사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2019년도 때부터 해서 그때 실적이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기로 네.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도 저는 작년부터 해서 코로나 이후에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보되 인프라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라는 부분도 같이 가도 돼요. LS전선은 LS 지주가 품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LS를 봐야 되는 네.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조금 더 봐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그 대응만 잘하시면 돼요. 매수가의 절반 매도하시고 나중에 예. 다시 천천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카카오뱅크 28,250원 78%요. 네, 카카오뱅크 매수가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시청자님? 87,250원. 83,250원에 78%.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전문가님 순환 시대네요. 네, 뭐 예. 제가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되셔서 오늘 아마 작정하고 다 연락드려 주신 게 아닌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다른 데 전화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저한테 전화한 게 정말 다행이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뭐 시간적으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뭐 어떤 방법이 너무 있어요. 많아서. 네, 이 반등을 기다려야 돼요. 매수가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다른 투자라는 게 이 카카오뱅크만 보고 내가 주식 투자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내 주식 투자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맞죠? 네네. 난 여기에 내 투자라는 건 카카오뱅크밖에 없다가 아니기 때문에 난 주식 투자를 카카오뱅크를 보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내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분산 투자도 하고 뭐 삼성도 했다가 카카오도 했다가 네이버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내가 다양하게 시선을 두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가는 내가 운용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하나만 보고 계속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한쪽에 쏠렸잖아요. 70%라는 비중이. 그럼 줄여내야죠. 다른 데로 옮겨가야 돼요. 아시겠죠? 네, 터가 안 좋으면 터를 옮길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일부 그래서- 매도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반등 주면요. 반등 주면 그 반등 지금 이거 뭐 최근에 하락했다라고 신경 쓰지 말고 시간을 좀 기다렸다가 저는 한 6만 원대 정도 오면은 다 팔지 말고요. 또 다 매도하지 말고 한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내 손실폭을 줄여서 해야 되지 손실폭이 확대돼 있는데 거기서 파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얘기했는 게 머리 꼭대기에서 무릎까지 내려가서 발 밑으로 가고 있는데 발 밑으로 가면은 그 다음에 내려갈 길 없는데 거기서 팔아버려요. 지금 여기서 팔면 그런 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밑에 팔지 말고 좀 올라오면. 뒤에서. 한 6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한 20% 정도만 덜어내세요.
이해되시죠? 정도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투자를 하고 떨어지더라도 그 20% 다시 사야 돼요. 이거 관리를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비중으로 해야 되지 새로운 돈을 계속 무한대로 넣으면 끝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6만 원 정도 오면은 6만 원 오면은 다시 연락 주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세요? 네, 컴투스요. 네, 컴투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만 7천 원에 40%요. 네, 13만 7천 원에 40%.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다행히 완전 고점은 아닌데 그래도 애매한 구간에 매수를 하셨어요. 게임주도 뭐 다시 한번 테마가 올 텐데 순환매가 어떤 전략을 미리 좀 취하고 있을까요? 이거 고가 매수에서 추가 매수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저는 제 눈에서는 이거는 추가 매수예요. 네. 추가 매수 아니세요? 아, 더 더 사셨죠? 추가해도 돼요? 네, 그렇죠. 일단은 추가 매수 더 해도 된다. 해도 된다고요? 뭐 비중이 한 400% 가지고 계신 거예요? 40%. 그러니까 내가 현금이 뭐 한 400%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네. 그렇게 자꾸 살려고 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무작정 내 비중에 대한 부분들 고려를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현금이 있으니까 괜찮다 하는데 점점 고갈되고 나면은 그 뒤에 어느 순간 답답해지거든요. 그것도 한 종목에 쏠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컴투스 많이 내려왔는데 뭐 반등은 있겠죠. 게임주 안 끝났어요. 한번 큰 파동이 있었지만 그 파동의 반틈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또 새로운 국면에 한번 올 거예요. 뭐 왜냐하면 이슈가 좀 많이 있고 메타버스나 뭐 P2E 게임에 대한 부분들 정권 바뀌고 난 뒤에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막혀 있는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풀릴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기다려 볼 필요가 있고 지금 또 이미 내려왔으니까 팔자리가 아니고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요. 이게 네. 어떻게 되는 거야? 회사에 문제가 있나 해서요. 문제가 없고 시장이 안 좋고요. 게임주는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시장에 관심 듬뿍 받은데 내가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기 전에 본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게임주 와 대박이다 하고 있을 때 이제 대박이다라고 하고 점점 이제 관심이 꺼지는데 내가 산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내려왔고 시간이 좀 걸리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매수가 부근입니다. 한 14만 원짜리 의견 드릴 테니까요. 그 자리에서 매도하시고요. 추가 매수는 지금보다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니까 역시 5월달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 14만 원대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아모레 퍼시픽 보유하고 네. 있는데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18만 원에 매수했고 비중은 20% 비중 갖고 있습니다. 네, 18만 원에 20%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뭐 상하이 봉쇄가 연장이 되면서 또 타격을 받고 있긴 한데 이 기회에 조금 더 모아갈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요? 안 모아야죠. 이거 모으면 안 돼요. 그래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아모레 퍼시픽은 더 내려가는데 돌아올 수 있는 거고 네.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 필요가 없다. 그냥 20% 유지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뭐 낮다라고 생각해서 샀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아모레 퍼시픽은 시간이 걸려도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는 한번 돌아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재무적으로 악해지고 안 좋아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돌아올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 예. 근데 늘리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내려갔다 돌아올 그래요?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자리에 오면은 밑으로 다 떨어졌다 생각해서 이제 여기가 바닥이구나라고 통상 뭐 차트 보시는 분들 다 전부 다 이 자리가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상하이 봉쇄에 영향을 받는 게 아모레 퍼시픽은 받잖아요. 우리가 흔히 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예. 뭐 중국 내부에 이제 화장품이나 비싼 고가 제품들 이런 것들은 아모레 퍼시픽이 당연히 영향을 주니까. 근데 물류도 막혀버렸고 비행기도 안 뜬다 그래요. 그러면은 얘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의 하락이 조금 시세 하락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시기적인 부분의 하락을 기다려줄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늘리지 않고 기다리시면 알아서 주가는 또 회복을 하니까요. 악재가 소멸되면 호재로 반영된다라고 보시고 그게 리오프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대로 홀딩 의견 드리고 목표가는 뭐 다시 18만 원 위쪽에서 올라오면 파는 쪽인데 한 20만 원까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시장 여전히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들의 키워드는 오늘도 명확하게 잡히고 있는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의 상승,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242%나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원통형 전지가 실적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 오늘 긍정적인 분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업종 전반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보시면요. 유상, 무상증자를 발표하고 4거래일째 이렇게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9%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칼,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공장을 착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장 9%의 상승 탄력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나고 있는 섹터입니다. 인수위는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현대기아차 연구소를 방문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안 위원장은 전기차와 UAM, 도시망공 모빌리티 등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이 개발되는 현황을 점검을 하고요. 업계 요청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 오늘 관련주들이 또 오랜만에 움직이는 모습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베셀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1분기에만 200억 원의 수주를 따냈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20%의 강세를 연출하면서 5,4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뒤로 웬만한 종목들 모두 무난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네,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사회적 거리두기 곧 종료될 것으로 보이고요. 해외여행이 점차 오픈되면서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최근에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항공주나 여행주 그리고 여행주, 화장품주가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남아 있습니다. 중국에서 또 아직까지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런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이쪽으로는 외국인의 매도세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바로 화장품, 면세점 관련주 토니모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의 저가 매수가 2거래일째 유입되는 모습이고 주가는 3%의 하락세를 연출하면서 5,2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함께 보시죠. 네, 미국 증시 훈풍을 이어받아서 장 초반 상승 전환했던 우리 양시장 빠르게 또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전강 후 약의 장세가 조금 아쉬운데요. 수급에서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빠르게 힘이 빠지면서 이런 점이 반영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한번 장중에 2,700선을 내주게 되면서 2,695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현재 코스닥은 930선을 지켜내면서 0.2%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전문가들의 단독 진행으로 주챔쇼는 계속되니까요. 쭉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 주챔쇼 시청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 보내주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